46번 다음 중 하나의 테이블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없는 쿼리는 이렇게 물어보았죠. 자, 액세스에서 바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쿼리 마법사라는 것을 눌러보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살펴보면 북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단순 쿼리 마법사라는 것은 선택한 필드를 사용해서 선택 쿼리, 셀렉트 쿼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필드를 선택해주고 하나의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쿼리 마법사에서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라는 것을 선택하고요. 한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중복된 필드 값이 있는 레코드를 찾는 쿼리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선택했던 학생 테이블을 선택해주고 SAG라는 필드에서 중복되는 값이 있는지 검색해주는 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쿼리 마법사에서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를 선택해 주고요.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는 여러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의 테이블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포함하고 싶다면 여러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쿼리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에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 테이블을 선택해 주고요. 행머리글 다음 눌러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는 선택하자마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읽어보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와 관련이 없는 레코드를 찾는 쿼리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과 비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불일치 검색 쿼리 이 부분이 바로 하나의 테이블로만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7번 다음 중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액세스에서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에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고서의 구역이라는 것은 페이지 머리글 구역, 씨앗 코드, 그룹의 머리글이죠. 그 다음에 본문, 씨앗 코드 바닥글, 페이지 바닥글 이런 것들이 다 구역입니다. 구역은 구역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라는 속성을 예로 두게 되면 그 구역이 표시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보고서 머리글이라는 것을 항상 표시되어야 하는 구역으로 숨김 설정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이 보고서에는 보고서 머리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 머리글을 추가한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의 속성 시트에 보면 역시 표시할 수 있고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아니요로 해버리면 보고서 머리글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죠. 따라서 1번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는 보고서 레이아웃 보기에서 자, 레이아웃 보기라는 것은 여기 보기를 눌러보면 레이아웃 보기라는 것이 보이죠. 얘를 누른 다음에 속성 시트는 잠깐 닫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둔 다음에 실제 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 너비를 조정하거나 자, 열 너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그 다음 그룹 수준 및 합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디자인 탭에 가서 그룹화 및 정렬을 눌러서 그룹 추가를 통해서 그룹 수준을 추가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자세히 버튼을 클릭해 보면 요약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요약 기준에 따른 합계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온 다음에 세 번째 보기는 보고서에서는 바운드 컨트롤과 계산 컨트롤만 사용 가능하므로 언바운드 컨트롤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바운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컨트롤처럼 이렇게 컨트롤 원본이 있는
컨트롤을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필드와 바운드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계산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런 컨트롤들이죠. 컨트롤 원본의 nin으로 계산식으로 시작하는 이런 컨트롤을 계산 컨트롤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나 언바운드 컨트롤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 상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언바운드 된 상태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할 만큼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언바운드 컨트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를 보면 보고서의 그룹 중첩은 불가능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룹화 기준이 씨앗 코드로 되어 있는데요. 그룹 추가해서 씨앗 코드로 다시 그룹화할 수 있죠. 중첩할 수 있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약간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같은 필드로 중첩한 것이니까 중첩도 불가능하지 않고, 같은 필드로 한 번씩만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그룹 추가해서 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개의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룹을 중첩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룹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룹을 중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중첩을 해 나가다 보면 자, 이렇게 최대 정렬 및 그룹 수준수가 적용되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10단계까지 중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옳은 것은 두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 보기에서는 실제 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너비 조정할 수 있었죠. 그룹 수준 및 합계 추가할 수 있었죠. 이 부분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번째, 다음 중 보고서 마법사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요약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텍스트 속성인 필드만으로 구성된 테이블에는 요약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 자,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전부 텍스트 데이터 형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들기를 통해서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보고서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룹 수준 지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갔지만 요약 옵션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주문 테이블처럼 이렇게 숫자 데이터 형식이 있을 경우에 만들기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룹 수준 지정한 다음에 정렬 순서 지정하는 단계에서 자, 이렇게 요약 옵션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 수준과는 무관하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룹 수준이라는 것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약 옵션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드시 그룹 수준을 만든 다음에 넘어와야 이렇게 정렬 순서 단계에서 요약 옵션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합계, 평균, 최소, 최대 이런 요약 값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보기는 테이블 간의 관계를 미리 지정해 둔 경우 둘 이상의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면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 테이블과 씨앗 입고 테이블은 씨앗 코드를 통해서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죠. 이런 경우에 씨앗 테이블을 통해서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를 선택한 다음에 필요한 필드를 선택해 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씨앗 입고에서도 이렇게 필드를 선택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죠. 이때 데이터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룹 수준도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씨앗 입고 테이블의 씨앗 코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서 그룹 수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잘못되지 않았죠.
정답은 2번이고요. 49번 회원 목록 보고서는 지역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 다음 중 동일한 지역인 경우 지역명이 맨 처음에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속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49번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둔 상태이고요. 실제로 이 보고서를 인수의 미리 보기로 열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지역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은 되어 있지만 동일한 지역인 경우 이렇게 중복되어서 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정렬 기준이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본문의 지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성 시트에 들어간 다음 자, 이렇게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만약에 예로 바꾸게 되면 말 뜻 그대로 중복 내용을 숨기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지역이 중복될 경우 인수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까와 다르게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맨 처음에 한 번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합계 속성을 예로 설정한다라는 것은 뭐 말뜻 그대로 누적 합계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확장 가능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한다. 자, 이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지역구라는 부분인데 컨트롤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폭을 좁게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수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첫 번째 글자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가능 속성을 예로 지정하게 되면 세로로 확장해서 텍스트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인수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세로로 확장해서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얘가 바로 확장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시 속성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해당 개체를 보이게 하고 보이게 하지 않고 이런 속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49번의 정답은 3번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속성을 예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50번입니다. 하위 보고서를 만들 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목록에 표시된다.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다시 액세스에서 살펴보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눌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과 씨앗 입고 테이블은 씨앗 코드를 대상으로 1대 다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둔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만들기를 통해서 보고서 마법사를 선택해 주고요. 씨앗 테이블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요. 다음 눌러서 그룹 수준도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다음 눌러서 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다라고 해보죠. 자, 이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에서 속성 시트는 닫아버리고요. 본문 부분에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에 체크를 하고요. 하위 보고서를 선택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존 테이블 및 쿼리 사용에 체크를 하고요. 자, 우리 사용할 테이블은 아까 확인한 것처럼 씨앗 테이블과 씨앗 코드를 통해서 일대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씨앗 입고 테이블을 선택해 주고요. 필요한 필드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대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씨앗 코드를 사용해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눌러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씨앗 코드별로 해당 씨앗 코드의 입고 수량이라든지 입고 단가라든지 판매 단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하나의 씨앗 코드에 대해서 일대다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위 보고서의
여러 개의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죠.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테이블 쿼리 등이 1대 다의 관계로 설정된 경우 주 보고서는 기본 키를 가진 테이블 쿼리를 사용하고 하위 보고서는 기본 키 필드와 같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을 가진 필드가 포함된 테이블 쿼리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만들어 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씨앗과 씨앗 입고 테이블이 여기에 딱 관계가 되는 경우이죠. 주 보고서에는 씨앗 테이블이, 하위 보고서에는 씨앗 입고 테이블이 사용이 되었고요. 씨앗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1대 다의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었죠. 자, 주 보고서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라는 것을 기본 키를 가진 테이블 쿼리를 사용했고요. 하위 보고서는 기본 키에 있는 씨앗 코드와 같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 자, 이것을 우리가 외래 키라고 하는데 이것을 포함한 테이블 쿼리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는 1대 다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 보고서의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하위 보고서에서는 다 여러 개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